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와이너의 기인 이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길게 30분짜리를 올렸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너무 짧게 10분 컷 한번 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10분 컷 공부 비법, 나름 이름도 붙여봤는데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귀인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인은 무엇이냐? 귀인이란 원인의 귀착을 어디에 돌리느냐? 그러니까 원인의 결과를 어디에 돌리느냐? 원인의 결과를 원인의 결과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이제 귀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는 한번 알아두시면은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필드, 여러분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와이너의 귀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는 어떤 핑계를 대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칠기삼인데 이번에는 항상 어른들이 운칠기삼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운이 안 좋았다. 나는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는 과목이야. 난 암기하는 거 싫은데 정말 암기를 강요하는 과목이라서 적성에 안 맞는 과목이다.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다양한 핑계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실패했을 때의 핑계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성공했을 때 어떤 핑계,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 운이 좋았다, 내가 노력을 했다, 아니면은 이번에는 옆에서 짝꿍이 많이 도와줬다, 뭐 요런 것들로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대세요? 이제 이런 핑계에 따라서 핑계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자를 나누기가 가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총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짧게 설명합시다. 자, 첫 번째는 원인을 내가 원인이다. 내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나한테서 원인을 찾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적성, 능력, 노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나 말고 다른 요소가 원인이다. 여기에는 이제 시험 난이도, 운, 날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요소에다가 원인을 돌리느냐, 아니면 자주 변하는 요소에다가 원인을 돌리느냐, 요걸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죠? 네, 나의 적성, 나의 능력,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는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적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변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요, 난이도는 항상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자, 우리가 실제로 공무원 시험 어떻습니까? 네, 항상 어려워요. 네, 수능 어떻습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변하지 않는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변하는 요소에는 기분이나 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이 내가 이제 핑계를 돌리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핑계를 돌리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돌리느냐, 이걸로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또 똑같이 노력 나왔고요. 여기는 능력이나 운, 내 능력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요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체인지 가능한데 우리는 쉽게 가기 위해서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벌써 5분 지났네. 자, 다음으로 핑계에 따라서 이제 3가지 유형의 학습자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첫 번째는 성취지향형.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 세팅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노력하면 실패하더라도 결국 해낸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성공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실패 회피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 세팅은 실패하기 싫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핑계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왜 내가 실패하기 싫을까? 그리고 왜 실패하더라도 왜 핑계거리가 필요할까? 나의 자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듣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과제의 난이도를 임의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풀기 어려운 거야. 자, 말도 안 되게 풀기 어려운 상. 이거는 100명 도전하면은 90명은 실패해. 90명은 실패. 자, 그리고 중은 대부분 100명 도전하면은 뭐 한 70 너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는 실패하고 50명 정도는 성공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는 100명 도전하면 80명 정도가 성공한다. 자, 그러면 우리 과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임의로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성취지향형 분들은 중 난이도에 많이 도전을 하세요. 왜?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성공을 해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패 회피형인 분들은 과제의 난이도 상중, 하중에서 어떤 과제를 선택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5초 셀게요. 네, 지금 5초 셌거든요. 여러분들 뭐 더 생각할 게 필요하시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시고, 네, 일시정지해서 생각을 하시고. 자, 이런 분들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의외로 하 난이도를 선택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실패 회피하고 싶으니까. 자, 상 난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상 난이도 과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은 오히려 선택을 안 해요. 왜? 여기서 왜? 내가 실패하더라도 핑계거리가 있으면 좋겠으니까. 자,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죠. 사시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자,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의외로 사실을 못 놓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실패 회피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학습자 유형, 실패 수용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마인드 세팅이라고 할 것 없죠. 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은 실패 회피형에서 실패하기 싫지만 굉장히 계속 실패를 누적합니다.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은 이렇게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이제 실패 회피형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할 경우 실패 수용형으로 되고, 내 실패를 수용해 버리는 거야. 자, 내 실패를 수용해 버린다는 건 이제 무력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력감. 자, 우리 10분 컷 하고 싶은데 참 직업병이라는 게 무섭네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귀인을 바꿀 수 있대요. 귀인을. 자, 여기서 지금 1분 컷 한번 끊어봅시다. 자, 귀인도 바꿀 수 있는데, 자, 우리 방금 전에 본 3가지 유형에서 실패 회피형, 실패 수용형인 분들도 성취지향형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25일 정도만 훈련을 해도 된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현실적이라는 데 방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리한 목표는 독이 돼요. 자, 여러분, 나는 이제 하루에 8시간씩 무조건 순공부 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수험생 중에 70%는 못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어. 난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근데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럼 실패를 해. 내일은 해야지. 또 실패해. 또 내일은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또 실패해. 실패의 경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됐죠. 이거 누적된 실패 경험은 아까 학습된 무기력, 실패 수용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8시간의 순공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 4시간. 4시간이 어렵다면 2시간. 2시간이 어렵다면 1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자꾸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성공의 기회를 자꾸 주면은, 더 짧게 가겠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자꾸 주어서
내가 공부할 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시간을 성공했다? 그럼 2시간으로 올라가고, 2시간이 성공했다? 4시간 올라가고, 4시간에서 5시간 올라갔다. 총 8시간. 또 많게는 10시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자꾸자꾸 줌으로써. 자,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자꾸자꾸 주려면 어떻게 해라?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라. 오케이. 자,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초인지 전략을 학습을 하래요.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긴 있을 텐데, 되게 많으실 텐데, 이제, 초인지란 우리가 인지의 인지, 상위 인지라고 하거든요. 인지의 인지. 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림으로 한 장으로 개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책을 봐요. 책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자, 이거는 뭐야? 책을 인지를 했죠? 이거는 인지예요. 자, 그러면 초인지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또 나의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더니 집중을 못해. 아,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보고, 이유도 고민해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 같은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자, 내 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초인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인지 전략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려면은 전략 자체를 많이 아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바다에서도 싸우고, 산에서도 싸우고, 하늘에서도 싸우고, 우주에서도 싸우고, 뭐 들에서도 싸우려면은 기본적으로 무기가 많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기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 놓으세요. 자, 여기 제 채널에 이제 패그워드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전략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살짝씩이라도 둘러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고 굵게 그냥 이유도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효과적인 겁니다. 이건 무조건 효과적인 것. 그래서 저는 이유도 설명 안 할게요. 10분 컷 하고 싶었는데 넘었습니다. 자, 무조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세요. 무조건. 자, 공부할 때 왜 그럴까 질문을 하세요. 이건 정교화 전략이라는 건데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뭐 수학 공부할 때는 이거는 법칙이니까 좀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 공부할 때, 뭐 형법 공부할 때, 뭐 저처럼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이런 것들 공부할 때 왜 그럴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정교해집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스스로 시험 내기.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공부했으니까 시험 문제 준비해서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5번. 이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시험 내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백지인출이에요. 백지인출. 자, 이거는 되게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효과 있는 전략들을, 효과 있는 검증된 논문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냥 쉽게 자연어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얀색 종이에다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이렇게 다시 인출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시험 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무조건 10분에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요. 자, 어쨌든 포인트를 한 번 더 돌아가서, 자, 나는 어떤 핑계를 대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자, 핑계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는 이렇게 나누어지기가 가능한데, 자, 네, 핑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학습자로 분류가 가능하면 성취지향형으로 가자. 근데 성취지향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현실적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서 나에게 반복된 성공 경험을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초인지 전략을 학습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초인지 전략을 학습할 때 여러분들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오늘 두 가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왜 그럴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스스로 시험을 내보세요. 근데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백지를 하나 준비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계속 줄줄줄 인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시험 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